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뭐 술로 살았죠. 야, 위기는 곧 기회다. 저는 엔텍디바이스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의 리더를 맡고 있는 김현철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토탈 솔루션을 표방하고 있는 회사고요. 세계 유수의 저희 고객사들이 하나의 제품을 만들면 있어서 필요로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와 관련된 기술 지원이나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는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유학 간 적이 있어요. 유학을 하는 도중에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제 패스를 받아서 골을 넣으시는 분이 계셨는데 실제로 그분이 인생의 멘토가 되셨죠. 그분께서 당시에 이제 하셨던 게 이제 반도체 사업을 중국에서 영위를 하고 계셨고 우리나라 아파트 한 채 값을 계속 이제 벌고 계셨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제가 이제 현타가 온 거죠. 내가 노력하는 거와 이분 노력하는 게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노력에 상응하는 아웃풋이 굉장히 다르다. 내가 지금 이 일을 계속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반도체 비즈니스에 대해서 그때부터 좀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틈만 나면 이제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단을 내렸죠. 반도체를 해보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반도체를 해보자. 한국에 들어와서 작은 반도체 이제 유통회사에 입사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이미 저는 이제 성공한 케이스를 보고 어느 정도 벤치마킹을 하고 한국에 들어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실패가 없었어요. 시작하고 나서 3년까지는 진짜 상상 외로 너무 잘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3년 차가 지나다 보니까 한번 크게 시련이 있었죠. 여유가 생겼던 시절이었는데 저랑 굉장히 친했던 대표님이 한 분 계세요. 메이저 업체 엔지니어 출신으로 나와서 그때 굉장히 많이 도움을 드렸죠. 사업도 너무 잘하셨어요. 3년 차에 거의 한 380억에서 400억 정도 되는 매출을 이제 일으켰으니까 그분 회사에 저희도 이제 계속 납품을 했죠. 그 업체랑 이제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고 정말 기대를 많이 했던 회사였는데 언제부터 이제 결제가 좀 이제 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굉장히 불안한 마음에 채권 회수가 좀 힘들어질 것 같으면 미리 좀 얘기를 해줘라. 그래서 나도 준비를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굉장히 안일하게 이제 대응을 했죠. 사업 3년 차 지난 시점에 새해를 딱 맞았는데 직감적으로 뭔가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이제 갑자기 들더라고요. 불안의 원천을 찾아보니 그 업체인 것 같은 거예요. 출근을 하자마자 회사에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회사는 전화를 안 받고 대표님도 전화기 꺼져 있고 친한 구매 팀장님한테 전화를 했죠. 저한테 딱 하는 말씀이 회사 문이 잠겨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심지어 그 회사 직원이 한 50명 가까이 되는 직원이었는데 직원들이 출근을 해서 밖에서 기다리는 상황이 한 2시간 정도 지속된 거죠. 직원들도 모르고 그냥 당했던 거예요. 대표님께서 고의부도를 내셨고 거래업체들 피해 금액을 산정해 보니까 한 80억 가까이 되는 피해 금액이 산정이 됐고 저도 당시 한 40만 불 정도 못 받았죠. 결국엔 언제든지 돈은 벌 수 있을 것인데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건 돈을 떠나서 이제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술로 살았죠. 분노로 가득 차 있었는데 저희 대학교 선배 중에 변호사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선배님이랑 술을 먹게 됐는데 그 선배님이 술을 딱 한잔 하더니 저한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지금 상황 그냥 잊어버리는 게 제일 좋은 약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거 가지고 미련을 가지고 또 이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면 사실 내 손해인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잊어버리자라고 이제 굳게 다짐을 하고 출근을 다시 정상적으로 하기 시작했죠. 그때 저는 이제 인생에서 그걸 느꼈어요. 위기는 곧 기회다. 전화위복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처절했습니다.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그 디바이스를 다른 업체는 분명히 쓰지 않을까라는 그냥 그 기대감 하나로 국내에서 차량용 블랙박스를 제조하는 업체를 뒤지기 시작을 해요. 진짜 2억 3천만 원짜리 쓰레기가 될 수도 있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불용으로 남을 뻔했던 그 자재를 리스팅했던 그 고객사에게 우리가 팔게 됩니다. 처음에는 20만 불 가까이 되는 불용 재고를 매각한 것 자체만으로도 한시름 났다,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100여 군데가 넘는 업체로부터 견적 문의가 오기 시작하는데 40만 불 정도 부도가 나서 돈을 회수하지 못했잖아요. 그 금액을 정확히 이제 한 6개월 만에 100여 군데 업체에 다른 자재를 납품함으로써 손해를 상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 일을 계기로 저희 고객사 층이 차량용 블랙박스 시장 쪽으로도 이제 넓혀가는 계기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오히려 엄청난 도움이 됐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한번 채용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뽑은 후에 한 번 뽑으면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줍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한 인재는 본인만의 전문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제가 제 의견은 제시할 수는 있어도 대부분 이제 전문가가 된 그들의 방식을 수용하는 편이고요. 회사의 대표로서 비즈니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은 당연히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고 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비즈니스에 맞게끔 1인 된 전문가들에게 정권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맡은 직무에 대해서는 대표인 저도 관여를 하지 않아요.
채용은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바라는 인재상은 저 스스로도 제가 굉장히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전공을 가리지 않고 채용을 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에 노하우가 있다면 전공과 무관한 사람을 채용해도 남들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면 저희는 채용할 계획이 있고요. 왜 남들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냐면, 남들과 같은 생각에서 나오는 건 남들과 같은 서비스를 하게 되고 기술 지원을 하게 되고 단가를 제공하게 되고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거든요.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차별화가 있는 거죠. 그런 인재상을 찾고 있고, 있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또 채용할 계획도 있습니다.